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세 공부를 할 건데 아까 과세소득이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죠?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그리고 뭐였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뭐 기업한일 소득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 각사업연도 소득이에요. 법인이 일상적으로 매 사업연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이 다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내용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구하는 방법 들어갈 거고요. 3일 교재는 86페이지 멘토북 저희 멘토북도 많이 사주시고 그거는 23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그러한 각사업연도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과세상의 차이점 볼 건데요. 자, 소득세는 어차피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 요거는 살짝 지우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소득세 공부할 때 보시면 되고 자, 법인세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갖고 과세 방식은 포괄주의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 배웠죠.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려면은 법률에 그걸 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의 소득 그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뭐 금융상품 같은 것만 해도 엄청 막 발전 속도가 빠르고 사업도 신사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거 언제 법에 다 적고 앉아 있어요.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만 하면은 어떤 소득이 원천에 상관없이 순자산을 이거 지워야겠다. 봐봐요. 소득세법 보면 소득 원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법인만큼은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만 하면은 포괄적으로 다 과세해버린다 이거예요. 소득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세법은 일부 포괄주의가 있긴 하지만 세법에서 다 정해놨어요. 세법에서 정해진 것만 과세를 하는 반면에 법인세법은 그 장부에 요 T계정이 딱 계정 그리면은 요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 법에 포괄주의로 딱 그런 식이에요. 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자 한번 봅시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 자 이걸 딱 보게도 벌써 머리가 아파오죠. 이거는 근데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만 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디서 시작을 하냐 어떤 금액을 갖고 시작하냐 당기순이익 기업회계기준상 소득이에요. 회사가 재무제표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회사는 평소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 장부에서 작성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NI, 넷인컴, 요 NI에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빼죠. 자, 용어 굉장히 낯설죠. 바로 뒤에 배울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요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세무조정이 뭐 별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할 거 어떤 거 더할지 구하고 뺄 거 어떤 거 뺄지 구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그 세무조정을 더하고 빼면은 각사업연도 소득이 나와요. 각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면은 법인세법상 소득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러한 소득에다가 세금을 딱 매기는 건데 그냥 매기는 게 아니죠. 뭐 결성금도 빼주고 비과세 소득 이거 소득공제 이거 빼줄게 이건 세금 안 매길게 이런 거 빼면은 과세표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금 여기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딱 곱하면은 뭐 세율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하면은 그러니까 요 과세표준이 2억까지는 10% 딱 적용하고 2억 넘고 100억, 200억 이하까지는 20% 세율, 그리고 200억 초과하면 20% 세율. 이거를 딱 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럼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뭐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이런 걸 다 더하고 빼고 하면은 결국 회사가 총 부담할 납부세액이 얼마인가? 총 부담세액이 나오고 그 중에 기납부세액이라고 했고 중간에 미리 좀 내놓은 게 있다. 내가 미리 내놓은 세금이 있으면 그것만큼 빼고 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총 내야 될 건 차가감 납부세액 얼마냐? 이렇게 쭉 계산하는 게 이제 소득 계산 구조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는 게 세무조정이고 이런 거 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말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간다. 요 구조 잘 알아두세요. 이 뒤에서도 계속 이걸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회사가 작성해 놓은 장부에서 출발을 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한번 봅시다. 세무조정이 뭐라 그랬어요? 결산서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조정이 숫자니까 더하고 빼고 자 그러한 과정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무조정 방법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그림으로 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자, 과세대상 세원이 있다고. 이거 한번 지난번에도 비슷한 그림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과세대상 어떤 회사의 거래나 뭐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과세대상을 하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할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고 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과세 목적으로는 세무회계에 따라서 세무회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세법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차피 같은 회계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리고 요 과세 대상 회사가 그러면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매번 장부 2개씩 작성해야 되냐? 야, 이건 세금 목적으로 요거 하나 작성하고 요거는 기업회계 기준상 뭐 공시할 목적으로 재무제표 낼 목적으로 장부를 2개씩 작성해야 되냐? 그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고, 세법에 따라서는 이제 각사업연도 소득, 줄여서 각사설원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매번 2개씩 따로따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 당기순이익은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조정을 하자. 요 회계 기준이랑 재무회계랑 세무회계랑 요 다른 점만,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적으로 큰 틀은 똑같으니까 다른 점만 조금 조정을 해줘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그 조정을 거쳐서 각사업연도 소득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더할 거 빼고 요게 세무조정이고 각사업연도 소득 나온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죠.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에서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 딱 구하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뭐 이것저것 빼고 더해서 과세표준 나오고,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고, 또 산출세액에서도 또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게 세무조정의 방법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정이라는 것 자체도 잘 생각해 보면은 회계 기준이랑 세법이랑 만약에 같은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그 조정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회계 기준은 어떻습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돼 있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법인세법도 이와 비슷한 용어를 써요. 수익은 입금이라고 표현하고 비용은 손금이라고 표현해요. 입금을 더하고 손금을 빼면은 각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에서 우리가 요걸로 세무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거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쭉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으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서 여기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돼 있어요. 수익으로.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그거 입금 아니야 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수익으로 넣어놨는데 여기선 입금이 아니니까 빼야겠죠. 빼는 거 뭐라고 합니까? 입금에서 뺀다. 입금 불산입.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해줘갖고 수익에다 더해놓지 않았어요. 더해놓지 않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야, 그거 입금인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수익이 안 넣어놨는데 여기는 입금에 넣어야 되니까 더해줘야겠죠. 자, 그러한 경우는 입금 산입이라고 해서 더해준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서 못 뺐어요. 근데 법인세법에 따르면 그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송금이 맞아.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빼줘야겠죠. 여기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서 못 뺐으니까 여기선 더 빼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 송금 산입이라고 해서 빼주는 조정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빼줬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야, 그거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 그건 빼지 마. 그러면은 비용을 인정 안 해주니까 더 해야겠죠. 자, 그러한 것들은 손금 불산입이라고 했고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입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은 더 해주는 조정이고, 손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은 빠지는 조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 빼는 조정을 해서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하고 빼는 걸 쭉 하면은 각사업연도 소득이 나오는 구조다. 입금과 손금 관계 한번, 수익과 비용, 입금과 손금의 관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지나간 것 같은데, 회계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안 나면 조정을 안 해요. 차이가 안 나면 조정을 안 하고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하고 빼준다 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세무조정 사항을 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더하고 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더하고 뺄 거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책에 보시면은 결산 조정 사항과 뒤에 보시면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차이를 알아볼 건데요. 결산 조정 사항은 여기서 말하는 결산은 그거예요. 결산서, 회사의 결산서. 회사의 장부에 적어야지만 세법상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말해요. 반드시 장부에 계상해야지만 세무회계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세법도 회계도 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인데 그거를 반드시 적어야지만 결산서에 네가 적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고 법인이 결산조정사항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에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건데 결산조정사항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뭐 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평가차손 이거 다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식이냐고 하면은 요 상각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구조가 대부분 뭐냐면은 법인세법상 범위를 정해줘요. 법인세법이 얼마를 비용을 넣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상 상각비 한도, 퇴직급여 충당금 범위액만 법인세법에서 정해놓고 이 범위액 내에서는 회사가 얼마를 계상하든 회사의 자유다. 회사의 의지다. 네가 결산서에 적기만 하면 그만큼 다 인정해줄게. 이 한도 내에서는. 상각비 한도가 100원이다. 그렇다고 100원을 다 채워 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이 100원 한도 내에서 네가 상각비라고 의무형자산, 고정자산 상각비로 50원만큼만 쓰면 50원만큼 인정해줄게. 네가 빵원을 쓰면은 네가 뭐 상각비 계산하고 싶지 않구나. 빵원도 인정해줄게. 네가 70원만큼 쓰겠다. 그럼 70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각비를 120원 쓰면은 100원까지만 한도니까 120원 차익인 20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게. 자, 이런 구조인 게 많거든요. 결산조정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한도만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반드시 회사가 장부에 계상을 하면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의 의지, 너가 얼마큼 쓰든지 그 자유를 내가 다 인정해줄게. 이 한도 내에서만 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반대 사항은 신고조정 사항이 있어요. 신고조정 사항 여기서 신고는 법인세 신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산서의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입금 또는 송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조정하는 입금 송금 항목이다. 자, 결산서에 적으면 당연히 입금이나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적지 않더라도 결산서에 적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네가 추가로 껴 넣으면은 그것도 송금이나 입금으로 인정을 해줄게 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단순 신고 조정 사항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 사항이 있다. 뭐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신고조정사항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죠. 수익이나 입금이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수익이 더 크면은 세법에서는 적게 인정하니까 입금 불산입으로 신고조정하고 뭐 수익이 기업회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보다 세법이 인정해 주는 크면은 입금 산입으로 신고조정한다. 뭐 이건 아까 배웠던 표랑 일맥상통하니까 한번 보시고 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사항을 비교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금 산입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반드시 써야 돼요. 회사가 써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신고조정사항은 장부에 비용 계상하면 당연히 인정해주고 계상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정 사항을 통해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너네가 넣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경정청구 앞에서 배웠죠. 수정신고 혹은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은 자 결산조정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법에서는 범위만 정해주고 이 내에서 회사의 자유의지를 다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쓰고 싶은 만큼만 써.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정청구도 불가능해요. 네가 애시당초에 이만큼만 인정받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또 더 받고 싶다고 경정청구하고 수정신고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건 안 돼.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 불가능 항목이야. 왜냐면 이미 네 맘대로 하라고 한번 자유를 줬으니까 더 이상 뒤에 경정청구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경정청구 가능하죠. 신고조정사항은. 왜냐면은 신고조정사항은 대부분 세법에서 강제하는 것들이 많아요. 강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잘못 계산했으면은 경정청구 네가 네 의지대로 한 건 아니지만 세법에서 시켜서 했으니까 혹시나 잘못 계산했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추후에 송금 인정 여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차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송금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감가상각비 얘기했죠. 100원이 한도인데 50원만
이번 연도에 넣었어요. 그럼 이 50원을 남은 50원은 이 다음 연도에 또 50원 비용 계상하면 그거 다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신고조정사항은 대부분이 법인세법에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연도에 강제적으로 넣지 않으면은 그 다음 연도에 또 넣어주거나 이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 다 정해놓은 걸 넣는 거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연도에 송금으로 추가 인정해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 세무조정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봤고요. 뭐 결산조정사항이 뭐가 있는지 신고조정사항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익혀놓으시고요. 어차피 나머지 뭐 계산 방법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제 세무조정사항을 본격적으로 계산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또 이제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